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김과 미역에 대한 어쩌면 조금은 무섭고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 이상은 에이, 김이 몸에 좋지 무슨 독이 돼?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려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일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진짜 충격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이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35년간 내과 전문의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식습관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건강을 챙기시려는 중장년층 여러분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심코 드신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 안타까운 비극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김과 미역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당장 내일 아침 밥상부터 몸이 달라지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댁에서 편안하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동 중에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미처 다 듣지 못했던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식탁에 바삭한 김이나 따뜻한 미역국이 올라왔나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이 국민 반찬이 사실은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 시한폭탄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상담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 배우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에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72살의 김정순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김정순님은 동네 노인정에서도 건강 박사로 통할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몸에 나쁘다는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주무시던 김정순님은 갑자기 왼쪽 등 허리를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을 뒹구셨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안에 뾰족하고 거대한 결석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돌들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인 요관을 꽉 막아 신장이 퉁퉁 부어있는 수신증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건강을 챙기던 김정순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식습관의 비밀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뼈 건강을 걱정하셨던 김정순님은 칼슘을 보충하겠다며 매일 식사 때마다 이 두 가지 반찬을 함께 드셨습니다. 바로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미역과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였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정성껏 챙겨 먹었던 그 두 가지 음식이 몸속에서 만나 돌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에 좋다는 반찬들을 한꺼번에 섞어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반찬 조합을 남겨보세요. 제가 그 조합이 약인지 독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순님처럼 미역과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사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미역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에 녹지 않는 딱딱한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좋아서 작은 결석들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60대, 70대는 신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런 결석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몸속 그 예민하고 부드러운 신장 안에 거칠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굴러다니며 상처를 내는 상황을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금치와 미역은 절대 같은 밥상에 올리지 마십시오.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옥살산을 충분히 빼낸 뒤에 드시고 미역과는 최소한 2~3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간식이나 여름철 별미로 드시는 건데요. 바로 미역과 우무, 즉 한천의 조합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살 뺀다고 우무 콩국에 미역이나 김을 곁들여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저 최영호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무 특유의 약간 쌉싸름한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미역 속에 들어있는 철분과 천적 관계입니다. 둘이 만나면 탄닌이 철분을 꽉 붙잡아서 우리 몸이 철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어지러운 빈혈 증상 자주 겪으시잖아요? 비싼 돈 주고 철분제 챙겨 드시면 뭐합니까? 우무와 미역을 같이 드시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단순히 어지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무와 미역을 같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시간을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제 가족에게도 제 친구들에게도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파는 양념김, 그러니까 기름 바르고 소금 뿌려 구운 김 좋아하시나요? 밥도둑이 따로 없죠. 저도 사실 5년 전까지는 이 양념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을 분석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밥상에 항상 대용량으로 산 양념김을 두고 먹었는데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며칠씩 두고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김에 발라진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공기와 만나는 순간부터 산패, 즉 썩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긴 양념김들은 여러분 식탁에 올라올 때쯤이면 이미 기름이 산화되어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을 뿜어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산화지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세포를 파괴하고 우리 몸의 유전자 지도를 망가뜨려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드는 1급 발암 물질의 사촌격입니다. 갓 구운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지 며칠 지난 양념김에서 묘한 쩐내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냥 기름 냄새인가 보다 하고 드셨나요? 그 냄새가 바로 내 몸에 들어오는 독극물의 신호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집에 있는 오래된 양념김을 싹 다 버렸습니다. 귀찮더라도 생김을 사서 먹기 직전에 살짝 구워 양념 간장에 찍어 드세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암의 공포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찬장에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기름, 쩐내 나는 양념김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나중에 수천만 원 병원비 아끼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그럼 도대체 김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다 안 된다고 하면 뭘 먹어?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평생을 여러분의 건강을 연구한 최영호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기가 막힌 짝꿍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대로만 드시면 병원 갈 일이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첫 번째, 김과 달걀입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김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마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부부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과 김의 풍부한 비타민, 비비 성분이 만나면 뇌세포를 깨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 이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무려 40%나 더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김에 밥 싸서 달걀말이 하나 곁들여 드세요. 아니면 김가루를 넣은 달걀찜도 좋습니다. 깜빡깜빡하던 건망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를 막는 밥상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김과 두부를 같이 드시면 그야말로 영양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여기에도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이 사포닌이 항암 효과는 기가 막히게 좋지만 우리 몸속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어 몸이 붓고 살이 찌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때 요오드의 보고인 김을 같이 드시면 두부 때문에 빠져나가는 요오드를 완벽하게 보충해 줍니다. 김이 두부의 단점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 저녁엔 따끈한 두부 부침에 김가루 솔솔 뿌려 드시는 건 어떠신가요? 맛도 좋고 갑상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식단입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바로 숙주나물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간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 주목하세요. 숙주나물은 옛날부터 녹두나물이라 하여 해독 작용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지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성질을 중화시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무엇보다 김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숙주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간에 찌든 독소를 빼주니 이보다 더 좋은 천연 해독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숙주나물 무침에 김을 부숴 넣거나 숙주나물 국에 김을 넣어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좋은 김을 골라야 이 모든 효능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시중에 가짜 김 혹은 화장한 김이 판치고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김의 색깔을 진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공업용 염산을 쓰거나 심지어 식용 색소를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장난을 치다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단 1초 만에 진짜 좋은 김 구별하는 전문가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김을 한 장 꺼내 보세요. 그리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 보십시오. 이때 김 전체가 새까맣고 윤기가 번질번질 흐른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자연산 김은 불빛에 비쳤을 때 약간의 붉은 빛이 도는 검은색 혹은 짙은 초록빛을 띄어야 정상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검은색이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 한 귀퉁이를 조금 찢어서 물이 담긴 컵에 넣어 보세요. 물에 넣자마자 진한 검은색 물이 빠지거나 건져내서 흰 휴지로 꾹 눌렀을 때 검은 물감이 묻어난다면 그건 100% 색소를 입힌 가짜거나 아주 저급한 김입니다. 진짜 김은 물에 넣으면 흐린 녹색빛이 은은하게 우러나올 뿐 휴지에 진하게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 오늘 영상 다 보시고 주방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 우리가 똑똑하게 가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 보관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냉장고, 특히 냉장실은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차가 생기고 습기가 많아서 김이 눅눅해지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김이 습기를 머금으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이건 단순히 맛이 간 게 아니라 김이 부패하고 산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김 드시면 바로 배탈 나고 심하면 식중독 걸려서 고생하십니다. 김은 반드시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쫙 뺀 다음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먹을 만큼만 딱 꺼내고 바로 다시 냉동실로 넣으세요. 그래야 1년 내내 갓 구운 듯 바삭하고 향긋한 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김 봉지 안에 들어있는 방습제, 그거 버리지 마시고 같이 넣어두시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김이 몸에 좋고 보약이라 해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첫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인 분들이 요오드 덩어리인 김을 드시면 불난집에 휘발유를 붓는 격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고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갑상선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두 번째, 콩팥, 즉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심부전증이 있거나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김에 들어있는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와서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병 예방을 위해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 KK가 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질환들을 앓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섭취량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떠셨나요? 김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김은 잘 먹으면 세상 그 어떤 영양제보다 좋은 바다의 보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내 몸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김은 시금치, 우무, 그리고 오래된 기름이 발라진 상태로 절대 먹지 않는다. 둘째, 달걀, 두부, 숙주나물과 함께 먹으면 뇌 건강과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셋째, 갑상선 항진증이나 신장질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섭취에 각별히 주의한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 위에 정답이 있고 또 오답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댁에 있는 오래된 양념 김은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엔 갓 구운 김에 달걀 하나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놀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제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여러분께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모두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